안녕하세요. 고미술의 모든 것, 시간을 이야기해주는 남자, 문화재 이야기꾼 시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다시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명절도 지내고 뭐도 하느라고 제가 좀 바빴었거든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컨텐츠를 찍는데, 명절은 어떻게 다들 잘 보내셨나요? 올해 이제 막바지 추위가 정말 많이 다가와서 요즘 너무 춥잖아요. 감기 다들 조심하시고, 특히 호흡기 질환 유행하고 있으니까 정말로 바깥 출입하실 때는 항상 마스크를 조금 쓰고 다니시면 건강에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소개해드릴 도자기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하루를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도자기는 바로 이 분청삭입니다. 분청 주병이죠. 특히나 이 주병 같은 경우는 흑백 상감으로 이렇게 문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분청 주병은 제가 전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주병 같은 경우는 흑백 상감이 아니었어요. 잠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주병 같은 경우는 바로 분을 쫙 발라가지고 분을 다 바른 상태에서 이렇게 분을 긁어내거나 혹은 판에서 그래서 모양을 이렇게 도안을 입히는 그런 박지 조화문 주병이에요. 그리고 반면에 바로 이 도자기는 자, 도자기에다가 우리 고려 청자 만들 때 쓰던 상강기법을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뾰족한 걸로 이렇게 문양을 그린 다음에 그곳에 하얀색 흙, 즉 백토죠. 백토를 채워놓고 그리고 긁어내면 그 틈 사이로 흰색 부분의 모양이 남을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더 파낸 다음에 이번에는 검은색 흙이죠. 흑토 아니고 자토입니다. 자토를 쫙 메꿔 놓고 겉에만 긁어 넣으면 그 파인 흠에 그 검은색 자토가 들어가서 검은색의 도안이 나올 겁니다. 바로 이게 상강기법이었어요. 그래서 이 분청사기를 오늘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분청사기는 조선 초기에 만들어졌어요. 고려시대 때 고려청자가 쇠퇴하게 되면서 조금 더 만들기 편하고 값이 덜 들어갔던 그런 분청사기가 고려 말 조선 초기에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백자로 넘어갔는데 백자로 넘어가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렸어요. 왜냐하면 백자도 만드는데 비용이 좀 많이 소모가 됐거든요. 백자 같은 경우는 고려 청자보다 조금 더 높은 온도에서 구워냈어야 됐기 때문에 나무도 많이 들어갔을 거고 그쵸? 그래서 백자가 좀 더 고가였었기 때문에 이 분청사기가 한동안은 조선시대 때 굉장히 많이 쓰이게 되죠. 그렇다면 이게 백자보다 저렴한 도자기? 청자보다 만들기 쉬운 도자기? 그렇다고 해서 왕실에 안 쓰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왕실에서도 분청사기를 굉장히 많이 쓰게 되었어요. 조선 초기 때 말이죠. 그래서 이 도자기는 조선 초기 때 만들어진 도자기로 한 600년 정도 됐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도자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스튜디오로 이동을 해서 도자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도자기 같은 경우는 일단 형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형태가 너무도 아름다운 도자기예요. 특히나 이 엉덩이 부분이 굉장히 풍만하게 이렇게 잘 만들어진 그런 도자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도자기의 이 윗부분, 주둥이 부분은 살짝 깨져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만큼은 수리예요. 그 당시에 아시다시피 조선 초기에는 다 이걸 부장을 할 때 위에를 다 깨서 넣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자기도 수리입니다. 자, 문양을 조금 보면 이쪽에는 위에는 연판문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연꽃잎을 이렇게 펼쳐 놓은 그런 모습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여기는 버드나무 문이 있네요. 버드나무 문이 있고 그리고 이제 초화문이 하나가 이렇게 양쪽으로 들어가고 버드나무 문이 양쪽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도자기입니다. 문양을 조금 설명을 하자면 이 연판문 같은 경우는 연꽃의 이제 꽃말이 순결, 고귀함 뭐 이런 꽃말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때문에 조금 속세에 있는 다른 도자기랑은 차별화되는 좀 좋은 거다. 그래서 고급이다
라는 것들을 상징하는 도자기라 도자기들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연꽃 무늬가 둘러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요 이제 이 버드나무문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저희가 그때 도안을 한번 설명해 드리면서 목단문호를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목단 그러니까 모란문 같은 경우는 부귀, 영화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고 한다면 바로 이 버드나무 같은 경우가 상징하는 것은 바로 벽사죠. 벽사. 즉 무슨 말이냐? 여기 버드나무잎들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끝이 이렇게 뾰족뾰족하잖아요. 뾰족뾰족한 걸로 액이 들어오면 콕 찔러갖고 내보내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나쁜 일들 물러가고 귀신을 물리쳐주는 그런 벽사의 의미로 이런 버드나무 문을 이렇게 그려놓습니다. 자, 여기 수리된 부분은 확인을 하려면 제가 불을 끄고 조금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UV 그 랜턴 같은 걸로 비춰보면 딱 색깔이 다르게 나오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이렇게 불을 꺼놓고 이렇게 랜턴으로 한번 비춰보면 자, 요 부분이 이제 색깔이 조금 다른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요 부분이 소리가 됐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도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하게 보자면 이제 구연부는 이렇게 나팔 모양처럼 벌어져 있습니다. 물론 수리가 된 거지만 그 당시 제작이 되던 그런 방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제작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굽 모양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굽 쪽에는 유약이 입혀지지가 않기 때문에 산화가 조금씩 찾아오죠. 그리고 이 도자기의 흠이 또 하나가 있는데 바로 이 부분 보시면 이렇게 상처가 있죠. 이거 같은 경우는 뭐 가마에서 소성이 될 때 온도가 충분치 않아서 이렇게 유약이 조금 흘러내린 그런 모습들도 볼 수가 있어요. 혹은 뭐 하다가 이렇게 도공이 손으로 딱 잡았을 수도 있고 생각해보니까 제 엄지손가락 하나 딱 들어가는 크기네요. 어쨌든 그래서 상처가 난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약이 조금 안 묻어져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뭐 큰 흠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런 것들은 자주 나오니까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테토 색깔을 조금 더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그런 자료이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자기를 소장을 하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이 형태가 둥근 요 엉덩이 부분의 형태가 굉장히 아름다워서 그리고 안정적으로 딱 바른 자세로 서 있는 이 모습 때문에 이 도자기를 소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멀리서 좀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형태가 굉장히 아름답죠. 그리고 풍만하게 빠진 이 엉덩이 부분 특히나 이 도자기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여기까지고요. 자, 분청사기 주병 그리고 이 아름다움 그리고 도안들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항상 따뜻하게 마지막 겨울 감기 조심하시고 다 보시고 나면 구독하고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구독자님들을 위한 이벤트나 이런 것들도 진행을 할 거니까 꼭 한번 구독해 주시고 다시 한번 찾아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담이었습니다.